보자. 하고 있지 못하시면 붙이고 하면 돼. 네, 1번 어떻게 접근해야 돼? 일단은 P랑 P형 빼기 4가 주어져 있으니까 P1 값 구해보고 8-2A 그 다음에 P0 빼기 4값 구해보고 요거 구하면 3-A. 그러니까 얘네가 모두 다 3개가 다 실수면 좋겠지만 3개가 동시에 실수일 수 있나? 3개가 동시에 실수일 수 없지. 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P1의 값과 거기 하나는 루트 안에 P1이 들어가 있고 하나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 P1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3개가 동시에 실수가 되려면 A 값이 몇이어야 돼? 첫 번째 A 값이 4여야 되는데 A 값이 4일 때는 얘가 음수가 되니까 실수가 될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생각을 해줘야 돼? 두 번째 8-2A 값이 뭐랑 똑같을 때? 3-A랑 똑같을 때. 세 번째는 8-2A의 값이 A-3이랑 똑같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하면 되지. 됐어?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했을 때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어, 너네가.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온 근거는 뭐야? 저쪽 하나가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하나랑 사라지는 거 그 케이스가 너희가 체크해주면 되지. 됐어? 그러니까 혹시 이제 그것도 할 수 있나? 앞에 두 개 더한 거랑 맨 뒤에 게 같은 거. 그래도 실수잖아. 근데 그거는 안 한 거 같아. 그건 좀 왜 그거까지는 경우를 안 넣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거까지 들어가면 너무 곤란해져서 뭐 그런 거 같고 어쨌든 이 정도 선에서만 체크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다음 두 번째, 얘들아 너희 이거 이런 거 접근할 때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돼? 위에 거 어려우니까 위에 거부터? 아니야, 무조건 아래 거부터야. 연립부등식은 하나의 부등식의 해를 구한 다음에 그 부등식에 있는 애들을 위에다 대입해서 구해봐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특히 자연수준권이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주면 아래 부등식이 뭐야? x가 1보다 크다지. 근데 연립부등식을 풀었을 때 자연수 x의 개수가 2개래. 그럼 그 x값은 뭐랑 뭘 수밖에 없겠어? 2랑 3일 수밖에 없겠지. 그럼 4는 되면 안 된다겠지 아무래도. 됐어? 이제 그러면 이제 2랑 3이 될 텐데 그럼 이제 3 봐봐. 2일 때 성립하려면 부등식이 이렇게 돼야 되지. 2a의 범위가 22에서 마이너스 24일. 2일 때 성립한다 라고 하면 위에 2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고 3a일 때도 22에서 마이너스 24일. 근데 4일 때는 요게 성립하면 되는데 요게 성립하면 안 되지. 그러면 어차피 여기 성립하는 애만 구하면 걔는 여기도 다 성립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 성립하는 a 값이 뭐가 있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6, 7까지. 됐어? 그럼 이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 이렇게 되고 가운데는 다 안 돼. 다 안 되는 거 그냥 여기다 대입해보면 확인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너희가 이 정도만 확인을 했으면 크게 틀리지 않을 거고 이게 A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서 풀어줘도 괜찮지만 이런 접근도 한번 생각을 해봐. 어쨌든 너네가 검토라는 건 해야 되니까. 실제로 저거 틀린 애들이 많아서. 그 다음에 3번 얘들아 너희가 보기에 저거 둘 다 몇 차 부등식 같아 보여? 2차 부등식 같아 보이지? 여기는 이제 ax제곱으로 시작하고 0보다 작고 여기는 a 플러스 bx제곱하고 0보다 작고. 근데 어찌됐든 얘가 0보다 작다 해서 무조건 모이는 건 아니지. 얘네 부호에 따라서 달라지지. 됐어? 근데 2차 연립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x가 p보다 작다라고 나와야 된대. 근데 이렇게 나오려면은 2차 연립했을 때 저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를 먼저 고민을 해봐. 절대 안 나와. 그럼 최소 뭐라는 거야? 둘 중 하나는 1차라는 거지. 그래서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주면 돼. 첫 번째 a가 0일 때, 두 번째 a 플러스 b가 0일 때 이렇게 나눠주면 돼. 그럼 이제 a가 0이면은 부등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bx 더하기 b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그리고 bx 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거든. 그럼 보면은 어쨌든 얘가 x로 묶으면은
x 곱하기 어떻게 돼? bx 더하기 b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가 되지. 근데 문제 위에서 얘가 0보다 작다며. x가 뭐야? 0보다 크다겠지. 이 아래 실제 부등식의 해는 x가 0보다 크다겠지? 그럼 얘랑 연립했을 때 x가 p보다 작다가 나올 수 있어? 이쪽에 이미 크다가 있는데? 그래서 이 케이스가 안 되는 거야. 됐어? 그럼 a 플러스 b가 0이다. 이 케이스에서 되겠지? 그럼 a 플러스 b가 0이다라고 하면은 얘가 ax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가능성이 있지? 얘는 이제 가능성이 있을 거고, 이렇게 연립부등식의 해가 존재하려면 기본적으로 a 값은 뭐여야 돼? 기본적으로 a 값은 음수여야겠지. 왜냐면 a 값이 양수면은 이게 0보다 작은 게 있어? 아이! 유아준 너 이랬잖아 지금. 맞아 아니야? 솔직히 얘기하면 봐줄게. 여기 고민을 한다고? 좀 CCTV 돌려? 어쨌든 이게 A가 양수로 붕 떠있으니까 해가 없을 거 아니야. 0보다 작은 애가. 그러니까 무조건 A가 음수여야 되지. 그럼 따라서 A가 음수면 B는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지. 아 그리고 여기서 A가 0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A는 0이 아니다가 여기 깔려 있는 거고. 됐어? 그래서 보기 기억은 너네가 대입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고, 니네는 이렇게 확인될 거야. 그러면은 연립부등식의 해가 P보다 작다가 나오려면은 얘네를 수직선상에 그려보면 A가 음수라고 했잖아. A가 음수라고 했으면 위에 걸 풀어보면 위에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1에다가 루트 씌우는 거. 여기가 마이너스 뭐 이렇게. 이거 구하는 거 어렵다고 하면 안 돼. 이건 내가 어떻게 구한 거야? 그냥 얘 능령 해서 구한 거지. 그럼 연립부등식의 해가 뭐보다 작다가 나오려면은 얘가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잖아. 그럼 마이너스 a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돼? 일단 최소한 얘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a가 대충 이렇게 잡아도 돼? 그럼 부등식을 어떻게 쓰면 돼? 마이너스 a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야?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데, 얘랑 지금 다 뭐로 판단이 돼? 양수로 판단이 되지. 그럼 양변 제곱해서 내가 a 제곱이 마이너스 a분의 1이다 이거로 써도 돼? 양변 a 곱하면서 a 3승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도 되지. 그래서 디귿이 크네. 오케이. 다음 4번. 얘들아 일단 우리가 식을 쓸 수 있는 게 조건 가에서 f 베타는 베타라고 나와 있지. 그럼 여기서 바로 결론 이렇게 낼 수 있어? 위에 fx 더하기 x는 k 때문에 2베타는 k다 이렇게 쓸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fx 더하기 x는 k다 저기에다 대입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fx 더하기 x는 k가 서로 다른 두 자연수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진다라고 하니까 fx 더하기 x-k를 2분의 1로 묶고 x-알파, x-베타 이렇게도 쓸 수 있지. 그래서 fx 더하기 x-k를 일단 이렇게 한 줄을 써주고, 그 다음에 조건 가랑 나는 조건 나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fx는 베타 이상인데 f 베타가 베타지. 얘는 f 베타 이상이다 이렇게 써도 돼. 그럼 이건 뭐 fx에 뭘 알려준 셈이야? 대칭축을 알려준 셈이지. 대칭축이 베타인 거고 꼭지점의 좌표가 베타 콤마 베타라는 소리니까 fx를 뭐라고 쓸 수도 있는 거야? 2분의 1 x-베타의 제곱 더하기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지. 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그치? 한 문자 통일이야. 그냥 한 문자로 통일이야. 여기서 fx가 나와 있고 여기도 사실 fx가 나와 있는데 k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2베타를 쓸 수 있는 상황이지. 그럼 알파를 베타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냥 두 개 갖다 나간 건 두면 표현이 되거든. 그래서 알파는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베타 빼기 2. 그래서 알파는 베타 빼기 2로 표현이 됐고 어디 갔어? k는 2베타로 표현이 됐지. 됐어? 그럼 끝이야. 밑에 나와 있는 저 부등식을 내가 다 베타로 정리할 수 있어. F0을 구해보면 F0은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서 구하면 되지. 몇이야? 2분의 1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얘가 뭐보다 작고 나왔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제 2베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F알파는 뭐야? 2베타 마이너스 알파. 2베타 마이너스 알파 구하면 얼마? 베타 플러스 2.
얘들아 요거 부등식 풀 수 있어 없어? 당연히 풀 수 있지? 그럼 베타의 범위가 이렇게 나올 거야. 됐어? 그럼 베타 값으로 가능한 게 0, 1, 2, 3, 4. 알파 값으로 가능한 건 알파가 베타 빼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될 텐데 알파랑 베타가 둘 다 무슨 수래? 자연수라고 하니까 수소성은 요거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이거 두 개 대입해서 뭐 구하면 돼? 모든 F6의 값에 곱 구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20번, 21번이었잖아. 뭐 이거 되면.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래 맨날 풀던 이 책이 있는 대로 안 돼. 우리가 맨날 풀던 이제 그 문제라서 너희가 처음부터 범위를 나누고 시작을 하잖아. 그치? 근데 그것보다 5번은 출발하는 게 나아. 지금 라지 m 값이 36 이하래. 라지 m 값이 36 이하고 스몰 m 값이 5 이상이래. 그리고 너희가 판단해야 될 게 문제에서 구간 길이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4라고 주어져 있지. 구간 길이가 4라고 주어져 있지? 그러면 너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 구간 길이가 4면은 이게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어쨌든 범위가 이렇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해져 있잖아. 근데 구간 길이가 4라고 정해져 있고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21이야. 그럼 생각보다 안 크지? 그럼 무슨 소리냐면 생각보다 정답이 될 A 값이 몇 개 없다라는 거야 이거는. 그래 자연수 AB잖아. 자연수 AB니까 우리가 A는 몇부터 출발을 해봐도 된다는 소리야. A는 1부터 그냥 시작을 해봐도 된다는 소리야. 어차피 몇 개 없이 끝나. 끝나는 게 너무 하다 보면 보일 거야. 그래서 A가 1일 때는 최대값이 얼마야? A가 1일 때는 9 더하기 2B가 나와서 얘가 36 이상이어야 되고 최소값은 2B가 나와서 얘가 5 이상이어야 되지. 그럼 B값으로 가능한 게 뭐 있어? 3, 4에서 5까지 13까지인가? 이렇게 11개 이렇게. 그러니까 A가 2일 때 A가 2일 때는 16 더하기 2B 얘가 36보다 작구나. 36보다 작구나. 소속값은 여전히 여기도 2B고 얘가 5 이상이니까 B값으로 가능한 게 3, 4 해서 10까지 8개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너희가 쭉쭉 해주기만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어. A가 3일 때 는 라지 M 값이 얘들 혹시 그 라지 M 스몰 M을 어떻게 구하는지가 의문인 학생 있을까? 이건 그냥 그래프 그려서 표시만 딱딱 해주고 구해주면 되니까 200 플러스 1이 이렇게 하면 B값이 그러니까 너희 푼 거랑 그냥 비교 정도만 해보라는 거야. 여기서 이제 4개가 나와서 사실 여기서 끝나거든? 그러니까 끝나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A는 4일 때 근데 얘는 이미 36을 넘어버리지. 36 더하기 2B인데 A가 자연수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안 되는데 이 이후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왜냐면 지금 여기 하면서 2B 앞에 값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지. 그러니까 그걸 판단을 하면은 A가 4보다 커지는 순간부터는 다 안 될 거다라는 판단이 서야 돼. 그리고 처음부터도 지금 구간 길이도 정해져 있고 최대 최소의 차이도 21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아 이거는 그냥 몇 개만 녹아내보면 되겠다. 내가 전체를 다 할 필요는 없겠다. 그 생각을 가져주면 돼. 그래서 그다음 6번 세근이 알파 베타 간파래. 그럼 이제 어찌됐든 문제에서 지금 2알파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이 마이너스 80이 나왔다라는 거는 요만큼이 순원수지. 요만큼이 순원수인데 만약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야 무슨 소리야? 이거의 두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쳐봐. 그럼 이제 이쪽이 순원수가 나올 수 있어? 이쪽 무조건 실수지. 왜? 감마가 1이 되니까. 잠시만요.
감마가 1이 되니까 그럼 따라서 뭐라고 내릴 수 있어? 알파 또는 베타가 1이다. 요걸로 내릴 수 있지? 그래 난 그냥 알파가 1이다 라고 하고 어쨌든 베타를 m 더하기 ni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게. 그럼 뭐 감마는 자연스럽게 m-ni 이렇게 될 거고. 됐어? 그럼 이거 그대로 어디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해서 우리가 해주면 끝이지 그냥 이거는. 그러면서 하나만 더 너희한테 4 더하기 알파 곱하기 4 더하기 베타 곱하기 4 더하기 감마 이거 어떻게 구하라고 매번 얘기했어? 여기에다가 몇 대입하라고? 마이너스 4 대입하면 되지. 얘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니까 그냥 그 정도. 7번 뭐 이 정도 선에서 끝나겠지. 7번은 어렵지 않아 얘들아. 야, 7번을 니들이 틀리면 안 되지. 우리 그 피나는 연습을 했는데 그리고 내가 계속 그 표현이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fx 마이너스 머시기 곱하기 gx 마이너스 머시기 계속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결국 나왔잖아. 그러니까 당분간 계속 우려먹을 거라고 이거를. 그래서 이제 7번 조건 가를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니? 가를 해석을 하면 fx는 ex 또는 gx는 ex 이거의 실근이 몇 개래? 하나밖에 없대. 근데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부터 EX가 FX, GX랑 접한다로 해석하면 돼? 안 돼. 여기서는 이제 얘랑만 접하고 얘랑 안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얘는 일단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FX는 EK 또는 GX는 EK. 그러니까 FX랑 GX를 그리고 Y는 EK를 그었을 때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에서 만나게끔 하는 K 값이 몇 개가 있대? 세 개가 있대. 그럼 너희가 잘 생각해봐. fx랑 gx랑 둘 다 기본적으로 2차야. 둘 다 기본적으로 2차인데 2차가 맥시멈 몇 개에서 만나? 4개에서 만나지. 그럼 3개 y는 k 구우면 4개잖아. 2개니까 2차. 그러니까 2차 함수 하나당 맥시멈 2개니까 총 4개에서 만날 수 있지. 근데 몇 개에서 만난대? 3개에서 만난다면 너희가 어떤 상황을 생각해야 돼? 하나는 2개에서 지나고 하나는 접한다를 생각을 하면 되지.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막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지. 근데 이 새끼는 될 리가 없지. 상식적으로 내가 뭐라고 그랬어? 상식적으로 전에 잤지. 상식적으로 전에 잤지. 살짝 그치. 그래 상식적으로 요렇게 그어줘야 되지. 요렇게랑 요렇게 해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되면 2개밖에 없고 나머지에서 다 몇 개야? 2개 아니면 4개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상상을 한 거야? 얘네 둘도 뭐 한다를 상상을 한 거야? 접한다를 상상을 한 거지. 그래서 얘네가 아마 요렇게 돼 있지 않을까를 너희가 생각을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y는 ex가 어디를 지나가야 돼?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지. 그러면서 k 값이 어떻게 3개야? 요렇게 하나, 요렇게 둘, 요렇게 4개지. 여기까지 납득이 가. 됐어? 그리고 나면은 지금 여기가 y는 2k들이잖아. 근데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뭐 0, 1 이렇게 줬으니까 여기는 y는 2가 될 거고, 얘는 y는 0이 될 거고, 얘는 y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여기가 몇 콤마 몇이야? 0,0이지. 야 그러면 우리가 어찌됐든 결론이 fx가 ex랑 접한다잖아. 그럼 따라서 fx는 뭐라고 써줄 수 있어? 아니 이렇게 써주자. fx 마이너스 ex는 0에서 접한다. mx제곱. gx 마이너스 ex는 nx제곱. 0에서 접하니까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그럼 여기까지 식을 썼어. 그러니까 m값이랑 n값만 구하면 끝나는데 거기 밑에서 fx-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대. 그럼 저기서 알려주는 건 뭐야? m의 부호가 양수고 n의 부호가 음수다. 뭐 이 정도를 알려주는 거겠지? 왜냐면 이제 둘 다 양수고 둘 다 음수일 수는 없고 하나 양수고 하나 음수다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얻어냈으니까. 그럼 이제 m값 어떻게 구해? 미분 때려 라고들 얘기했다며. 미분 때리기 전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도 미분 때리라고 얘기를 많이 했지. 미분 때리는 거 말고 우리 그것도 많이 연습했잖아. 정의. 얘들아 여기가 0,0이야.
꼭지점의 좌표 얼마야? 이게 2x 넘기면 꼭지점의 좌표 구하기 어려울까 혹시? 마이너스 n분의 1이지. 그럼 x값 차이가 n분의 1만큼 나. y값 차이 얼마큼 나? 원래 n분의 1의 제곱만큼 차이가 났지. 근데 거기에 최고 차이에서 곱하기로 했으니까 얼마큼 나? n분의 1만큼 나지. 이 값이 얼마나? 1. 그래서 n 값이 1. 그럼 반대 방향에서 여기서 똑같이 해주면은 n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이차함수의 정의 연습을 안 시킨 적이 없어요. 계속 내신 때 계속 연습을 시켰지. 그 내신 때 연습을 시킨 게 너희 학교 시험에도 나왔고 결국 그 니들은 모르겠지만 너희 학교 시험에서도 결정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나왔고 30번 문제잖아. 30번 문제에서도 다들 2분 외치는데 이차함수 정의만 쓰면은 그냥 되잖아. 그치? 교육과정 내에서 해결이 되잖아.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라는 얘기였어 이런 건. 이쪽 방향에서도 똑같이 하면 똑같이 나와. 여기가 보호만 신경 써주면 돼서. 어려운 건 아니고. 알고 하네. 그리고 사실 풀고 올 동안 빨리 하자. 많이 주워? 볼펜은 쓸. 진짜 여기로 가면 거기 너무 추워. 일단 장갑 껐다 되긴 하는데. 그냥 부만하는 척 할까? 아무튼 8번. 모든 학생은 한 자루 이상 세 자루의 펠리볼을 받고 샤프를 두 자루 이상 받는 학생은 없고 볼펜과 샤프를 동시에 받는 학생은 없다까지 읽었을 때 너희가 뭐부터 할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 샤프부터 넣을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럼 여기에 샤프를 넣고 여기에 샤프를 넣었다 라고 하려면 내가 뭘 써야 돼? OC 2를 써놔야지. 5명 중에 샤프 받을 사람 2사람을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 넣을 거야? 볼펜 넣어야 되지. 근데 볼펜을 어떻게 넣을 거야? 볼펜을 세 자루 넣을 수도 있고 두 자루 한 자루 넣을 수도 있고 한 자루 한 자루 한 자루 넣을 수도 있지. 그래서 그럼 볼펜을 세 자루를 넣었어. 그럼 볼펜을 세 자루를 넣을 사람 뭐야? 볼펜 세 자루 받을 사람 구해야 되지. 뭐야? 37. 왜냐면 샤프 받은 사람이 볼펜을 못 받으니까. 여기 볼펜 세 자루가 들어갔어. 볼펜 세 자루가 들어갔으면 여기랑 여기 뭐 넣고 시작해? 연필 넣고 시작하면 연필 몇 개 남아? 연필 하나 남지. 그럼 그 연필 하나를 받을 사람이 몇 명이야? 4명 중에 하나지. 얘는 볼펜이 3개가 들어갔으니까 더 이상 뭘 넣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곱하기 4 하면 얼마야? 여기서 12가지. 일단은 첫 번째 케이스에서 12가지가 나왔어. 그 다음 볼펜을 두 자루 한 자루 넣을 거야. 그럼 볼펜을 두 자루 한 자루 넣는 경우의 수 우리 연습 많이 했다. 몇 P 몇이라고 써야 돼? 3P 2라고 써야 되지. 그럼 3P 2라고 쓰면은 여기에 두 자루 한 자루가 여기에 볼펜이 두 자루 한 자루가 들어갔다라고 쳐. 그럼 이제 여기에 연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연필이 몇 자루가 남았어? 연필이 두 자루가 남았지. 그럼 연필 두 자루 남은 것도 어떻게 나눠야 돼? 연필을 두 자루를 한꺼번에 넣을 것인지 연필을 한 자루 한 자루 넣을 것인지 이걸 결정을 해야 되지. 그럼 만약에 연필을 두 자루를 넣을 거야. 연필을 두 자루를 넣을 거야. 그럼 몇 가지야? 여기 빼고 다 들어갈 수 있지. 4가지지. 됐어? 연필을 한 자루 한 자루 넣을 거면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되지. 그러니까 여기 뭐 하면 돼? OC 2 해주면 10. 그럼 여기서 14개. 이렇게. 근데 14개가 아니라 여기서 14개고 6이랑 곱하면 얼마? 84개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지. 여기서 내가 중간에 5라고 얘기한 애를 들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개수 맥시멈 개수가 이제 3개니까 마지막으로 한 자루 한 자루 한 자루 넣을 거야. 그럼 한 자루 한 자루 한 자루 넣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이제 볼펜이 한 자루 한 자루 한 자루 들어갔어. 그럼 이제 연필을 여기도 두 자루랑 한 자루 한 자루 두 자루 한 자루랑 한 자루 한 자루 한 자루 이렇게밖에 못 들어가. 세 자루는 왜 한꺼번에 못 들어가? 그치, 이미 하나씩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연필을 두 자루 한 자루 집어넣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아까 했지? 5P 하나 집어넣는 거 5C 3. 그래서 여기서 20개 여기서 10개. 그래서 여기서 30개.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126이야? 그래서 따라서 360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지. 그동안 공부했던 게. 그러니까 먼저 집어넣을 거 집어넣고 케이스들 잘 나누면 되는데 얘들아 이런 건 어려운 문제야 쉬운 문제야?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지? 이건 존나 어려운 거야. 케이스를 100가지 못 받아. 케이스를 한 10가지를 나눠야 되는 문제가 있어. 그것보단 이게 어려운 거야. 왜냐면 처음부터 케이스를 10개로 나눌 수 있는 문제는 어렵지 않아. 근데 얘는 중간에서 계속 갈라지잖아. 이런 건 어려운 거지. 너희가 호흡을 계속 끌고 가야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중간중간 대답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걸 너희가 연결 지을 수만 있으면 돼 이제는. 그냥 9번. 그래서 9번 문제 이게 나는 이런 고민이 들었어. 이게 원래 앞뒤로 못 앉고 옆으로 못 앉고 이거였잖아. 근데 문제가 좀 달라졌더라고. 그치? 일단은 그 다음에 A의 좌석 번호가 17 이상이고 부터 아 좋댔다 싶어. 왜? 원래는 앉힐 자리가 몇 자리가 없었거든? 근데 이번에 앉힐 자리가 4자리나 되지. 그 다음 B까지 이제 또 다른 조건이 걸려있지. 그럼 이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돼? 위에 줄이랑 아래 줄에 앉힐 수 있는 인원 기준으로 접근을 해. 4명, 0명부터 시작. 뭐 새끼야. 무슨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조용히 있었는데. 그래? 미안. 여기 4명, 0명이면 반드시 어떻게 앉아야 돼? 이렇게 앉을 수밖에 없지. 그럼 이렇게 앉을 때 누구부터 앉혀? 당연히 A랑 B부터 앉혀야 돼. 됐어? 그럼 A가 앉을 자리 몇 군데야? A는 여기 고정이지? A는 여기 고정이고 B가 앉을 때는 3군데 중에 하나. 그리고 나머지 어떻게 하면 돼? 이 팩토리얼로 앉히면 6가지. 됐어? 그럼 또 어떻게 앉힐 수 있어? 3명 1명 앉힐 수 있어? 대명한명 앉히는데 이렇게밖에 못 앉아. 아랫줄에는. 왜? 아랫줄에 만약에 25가 오면 여기서 지금 어느 두 학생의 좌석 번호의 차이가 10초가가 되지 않아야 된대. 그럼 얘랑 차이가 10이지. 어디는 못 앉아? 여기 네이저를 못 앉아. 그럼 위에 3명 앉을 수 있어? 아 24야도 이렇게 못 앉으면 3명 못 앉지. 그래서 어디 앉을 수밖에 없는 거야? 23에 앉을 수밖에 없고 요 자리 안 앉고 요 자리 안 앉고 그 다음에 23에 앉았으니까 어디랑 어디 못 앉아? 11이랑 12 못 앉지. 됐어? 그럼 여기서 세 자리 앉으려면 반드시 이렇게 앉을 수밖에 없지. 됐어? 그러면서 A 어떻게 앉혀? 둘 중 하나. B 어떻게 앉혀? 둘 중 하나. 그럼 나머지 어떻게 앉혀? 이렇게 해서 8가지. 그다음 마지막 둘. 그러니까 이게 원래 처음에 풀었을 때처럼 누구누구 먼저 안 치고 풀면 편한데 조건이 많아질수록 그냥 개수대로 몇 명 안 치고 몇 명 안 치고 개수대로 하는 게 나아. 여기는 무조건 23, 25 안 쳐야 되지. 그래서 무조건 23, 25 안 쳐야 되고 이렇게 지우고 그럼 어디 못 앉아? 이렇게까지도 못 앉네? 그럼 어떻게 앉을 수밖에 없어? 15, 17 앉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럼 A가 앉을 자리 몇 자리? 3자리. B가 앉을 자리는 여기 고정. 나머지 200. 6개, 8개, 6개, 20개. 끝. 그럼 11번. 아까 이게 여기서 나오기 전에 어디서 한 번 더 봤는데 내가 그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계속 못 찾고 있는데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 푸는 아이디어가 정석에는 조금 있기는 하거든. 근데 어찌됐든 지금 짝수 A와 정수 BC래. 그러니까 A, BC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럼 얘는 뭐보다 작으냐면 항상 3A보다 작을 거야. 됐어? 그럼 3A가 얘보다 크지? 그럼 3A 날려봐. BC는 뭐보다 작아?
4보다 작지. 그럼 BC가 4보다 작다라고 나왔으면 찍어. 얘가 2일일 수도 있고 3일일 수도 있지. 다른 케이스 있어? 없지. 그럼 이 두 케이스가 다야. 그래, 첫 번째 케이스. B가 2고 C가 1일 때. B가 2고 C가 1이면 B가 2고 C가 1이면 A는 잠깐만. B가 2고 C가 1이면 여기 3이고 A 더하기 3이 6분의 3일 이렇게 되니까 A가 뭐보다 작아? A가 6보다 작은 무슨 수여야 돼? 짝수여야 되지. 누구보다 커야 돼? 2보다 커야 되니까 따라서 A 값이 뭐밖에 없어? 4밖에 없지.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안 돼. 쟤네가 3일이 되면은 나오는 케이스가 없어. 그래서 풀어 끝. 자, 근데 이제 A가 4, B가 2, C가 1로 결정이 됐다 쳐. 그러니까 다른 케이스는 안 되는데 뭐 궁금하면 해봐. 그럼 이제 여기서 부등식을 풀어야 될 때 이렇게 풀어야 돼. 4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이 부등식을 풀어야 되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도 0보다 크다. 0보다 적다네 있네. 이렇게 돼 있네. 이걸 풀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면 너희가 뭐부터 써봐야 돼? 그러니까 그치? 얘들아 이게 정확한 거야. 바로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여기서. 얘들아 인수분해가 되는 게 바로 안 보여. 그럼 뭐 쓰라고? 판별식. 인수분해가 안 돼. 뭐 쓰라고? 판별식. 근데 이 말을 절대 안 들어. 들으면 편한데 절대 안 들어. 무슨 고집인지는 잘 모르겠어. 나 분명히 얘기했어. 인수분해가 안 되면 판별식을 쓰면은 얘 판별식이 어떻게 나와? 0보다 작다가 나오니까 얘는 그래프가 붕 떠 있는 거니까 항상 성립하지. 그럼 이제 얘만 풀어주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풀어줘? 인수분해가 안 돼. 근데 판별식이야. 판별식 썼더니 판별식이 0보다 크지? 그럼 이제 얘는 근해 공식을 쓰면은 바보지. 부등식인데 특히 정수 조건이잖아. 정수 조건이면 어떻게 써야 돼? x-2의 제곱이 뭐보다 작다? 2보다 적다지. 그럼 따라서 x값은 2일 때, 1일 때, 3일 때 여기 끝이지. 됐어? 근해 공식 이런 거 쓰면 안 돼. 특히 정수 조건에서는. 오케이? 그러니까 배워갈 거 두 개 있는 거야 여기서. 그럼 12번. 12의 배수라는데? 뭐야? 3의 배수 이면서 4의 배수. 근데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숫자가 1, 2, 3, 4, 5, 6, 7이거든? 그럼 얘네도 일단은 3의 배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3의 배수 기준으로 분류. 3의 배수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주고 일단은 4의 배수가 나오려면은 잠깐만 얘는 5개나 선택해야 되는데 3의 배수로 먼저 접근하지 말고 4의 배수부터 접근을 하자. 얘는 왜 4의 배수부터 접근을 해? 맨날 3의 배수부터 접근을 하다가 5개 더해서 3의 배수 찾는 게 생각보다 케이스가 많아. 어려워. 근데 생각을 해보면 4의 배수를 먼저 쓰면은 숫자 몇 개가 고정이 돼? 2개가 고정이 되지. 그럼 문제 풀기가 좀 편하다 이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3의 배수를 만드는 게 맞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럼 이제 끝에 앞에 3개 말고 끝에 2개 올 수 있는 숫자가 뭐랑 뭐밖에 없어? 24랑 24? 64 이렇게밖에 없지. 야, 근데 운 좋게도 얘는 뭐야? 3의 배수네. 그럼 여기 앞에서 뭐가 나와야 돼? 3의 배수가 나와야 되지. 근데 2랑 4를 썼어. 그러니까 원래 3의 배수가 나오려면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를 골라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불가능하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골라야 돼? 하나하나 골라야 되냐고 그랬지. 그럼 하나하나 고를 때 여기 1에서 출발하고 또 153 뭐 있어? 156 여기만 뭐로 바꿔주면 돼? 753, 756으로 바꿔주면 되지. 그럼 여기는 총 4가지 케이스에 앞에서 3팩토리얼 하면 되니까 몇이야? 24가지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 그럼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64야. 여기가 64가 나오는 경우 64는 안타깝게도 3K 플러스 몇이야? 3K 플러스 1이지. 그럼 여기 3개 더해서 3K 플러스 2가 나와야 돼. 그럼 3개 더해서 3K 플러스 2 어떻게 만들 거야? 이번 잠깐만. 이번에 64니까 6이랑 4를 썼다. 표시를 해서 6이랑 4를 썼어. 그럼 다시 나머지 3개 더해서 3K 플러스 2를 만들어야 돼.
그럼 3K 플러스 2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 일단 3K 플러스 1 하나, 3K 플러스 2 몇 개? 2개. 그럼 뭐가 돼 그게? 7, 2, 5 이렇게 하나 나왔다. 그 다음 또 뭐가 될까? 1, 2, 5 또 어떻게 골라야 돼? 3K 플러스 1 중요하고 3K. 그렇지. 그래서 1, 7, 3 이렇게 끝. 그럼 이거는 3 곱하기 300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얼마야 이거? 2개 더하면 42 이렇게. 됐지? 그다음 13번이 이 문제 그 책본 풀다 맞았어? 동원이 맞췄잖아 이거. 동원이 맞췄지. 이거 한 번으로 내려. 그 3번으로 내렸을 때 걸리는 것 중에 하나여가지고 우리 반 뭐 맞춘 학생들이 꽤 돼. 하율이, 동원이 뭐 맞춘 애들이 좀 돼. 근데 이게 논란이 좀 있어. 그러니까 난 아무 생각 없이 풀었거든. 근데 이거 사이에란 말에 대한 해석. 지금 문제에서 승혁이가 여학생 사이에 앉거나잖아. 그러면은 승혁이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앉았어. 이건 여학생 사이야? 야, 그러면은 그 뭐야? 평양과 부산 사이에 여기가 있어? 평양과 부산 사이에 서울이 있어.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근데 평양과 부산 사이에 서울만 있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거 맞는 말이야. 좋댔어.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연히 여자 사이에 승혁이가 있고 여자가 있고 요 케이스만 어우씨 오늘 왜 이래 여자 이것만 생각을 했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문제가 사실 틀려서 그러게. 볼 수가 없겠던데?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여기서 의도한 바는 그 사이가 아니라 양 옆에 여자가 있다 뭐 해석을 해서 한번 해보자고. 알았지? 이거 그냥 문제가 잘못 만들어진 건데 학교에서는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 오케이? 학교에서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방금 그 원래 말했던 것처럼 이거 문제가 오류인데 원래 말했던 것처럼 생각을 해주면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틀려 그럼 방금 내 논리를 펼치면 돼. 평양과 부산 사이. 알았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셔야 돼. 그 사이 말고 뭐라고 해야 돼? 이웃한다. 그치? 그 막 그런 표현들을 좀 써주던가 아니면은 예시로 이건 된다 안 된다를 써주시던가 그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올바르게 풀고 선생님한테 당당하게 이의제기를 하자. 알겠지? 요거는 이의제기 할 수 있지. 작년에 내가 정확한 논리를 펼쳤는데 이의제기를 못하는 새끼가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네. 그래서 어찌됐든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여자 사이에 승혁이가 있고 여자가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돼? 이 경우는 일단 여기 올 여학생 2명 고르면 되지. 4P. 그 다음에 총 몇 덩어리가 된 거야? 총 몇 덩어리가 된 거야? 5덩어리가 된 거니까 곱하기 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 다음 두 번째 남자가 있고 인체 남자. 그럼 얘는 3P 곱하기 몇 팩토리얼이야 얘도 6팩토리얼 여기까지 해주면 되지. 그럼 이제 우리 뭐 제거하면 돼? 중복되는 경우만 제거해주면 되지.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여자, 승혁, 인체, 여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여자, 남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남자, 인체, 승혁, 여자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두 개가 개수가 같을 거니 그냥 뭐 처리해줘도 돼? 곱하기 2 처리해줘도 되지? 그럼 여기에 올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뽑는 경우 2CL 곱하기 3CL. 그럼 이제 얘네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니까 전체가 몇 덩어리가 되는 거야? 너 뭐 말 잘못했나? 이거
몇 덩어리가 된 거야? 네 명에다가 몇 명 나온 거? 3명 나온 거니까 4덩어리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면 되지. 됐어? 나 하나 더 있지? 애초에 여자, 남자, 음체, 남자 이렇게 그리고 여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이제 중복되겠지? 얘네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사실 이제 뭐 이게 먼저 생각이 났을 수도 있지만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구해? 얘네 그냥 전체 성분거 몇 자리야? 3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미 남자 여자 자리가 정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승채랑 승채? 승혁이랑 승채가 승혁이랑 은채가 있는데 승혁이랑 은채 빼고는 남녀 자리가 정해진 거지. 근데 자리 정해졌으면 그냥 몇팩 하면 돼. 나머지 애들 3팩, 2팩 이거 해주면 되지. 그래서 얘네 둘 더하고 얘네 둘을 빼주시면 된다. 라는 게 문제 풀이의 의도야. 하지만 우리는 그냥 그 잘못된 걸 배웠지. 그것만 정확하게 하고 가면 돼. 나도 이거 하다가 이제 당했지. 근데 그 사이에라는 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얘는 안 되겠더라고. 나는 이제 우리 반 애들 많이 맞았으니까 딱 있었지. 근데 우리 반 애들만 3번 내렸을까? 그 애들 3번 좀 내리지 않았을까? 아무튼 14번. 얘네 이런 거 정직하게 풀면 안 돼. 이게 있으면 우리 항상 세 가지 케이스 생각하기로 했잖아. A가 영행렬일 때, 3 곱하기 2일 때, 켈리널턴 정리가 성립할 때. 근데 여기서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이 얼마래? 0이래. 그럼 일단 이 새끼는 아니지. 그럼 얘 가능성 있고 얘 가능성 있는데 A에다 0 박아버리면 되잖아 그냥.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할 때도 성립할 거고 이거 할 때도 성립할 거란 얘기야. A에다 0 박아버리면 쉬워 어려워. 그래 주법 문제로 변하잖아. A에다 0 박아버리면 뭐 계산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B의 2014승 계산을 하면 되는데 얘가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B제곱은 2B라고 나와 있잖아. B제곱은 2B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B제곱은 2B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그 옆에 AB 더하기 BA는 몇이래? A가 0이라고 했을 때 이거 문제 생겨 안 생겨? 전혀 안 생기지. 그러니까 A에다 0 박아도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길 거라고. 그럼 B제곱 대신에 2B를 넣으면 B가 하나 사라질 때마다 뭐가 등장한다는 거야? 2가 하나씩 등장한다는 거지.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2의 2014승 2 이렇게 써주면 되지. 또는 이것까지는 안 되고 2013승 여기까지만 되겠다. 왜냐면 B를 마지막에 2로 바꿀 뭐 그런 힘은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나서 얘 모든 성분의 합이 얼마야? 4지. 따라서 답은 여기서 마이너스 2에 2015승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도 풀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서 모두 끄집어낼 수 있어. B의 모두 끄집어낼 수 있지. 0, 2, 2, 켈빈턴 정리. 그럼 여기서 누굴 먼저 지킬까? 2, 2 완벽해. 그럼 이거 놓고 그냥 계산해도 되고 사실 그렇게 풀길 바랬어 나는. 근데 이제 해설지 풀이기도 듣기는 해야지. 자 너희한테 A 플러스 B의 2013승 곱하기 A 마이너스 B 얘를 이제 간단하게 하래. 얘를 이제 간단하게 하라는데 문제에서 이런 거 나오면 내가 뭐부터 차근차근 해보라 그랬어? A 플러스 B의 제곱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보자 그랬지. 근데 A 플러스 B의 제곱이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고 나와 있고 A 제곱은 3A.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은 3A 더하기 2B야. 됐어? 어려워? 아니 이거 나와 있어. A 제곱은 3A. B 제곱은 2B. 그럼 이제 A 플러스 B의 세제곱 구해보면 되겠다.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이렇게 곱해도 되고 이렇게 곱해도 되지. 그럼 여기서 어찌됐든 이렇게 계산도 할 거고 이렇게 계산도 할 건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뭐 얘랑 결합해서 얻은 거긴 하지만 AB는 BA를 어떻게 얻어? 전개해보면 AB는 BA던데? 여기 지금 2BA지 여기 3BA지 여기 지금 3AB지 여기 2AB지 그러니까 당연히 AB는 BA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됐어?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이렇게 나와. 3제곱 A 더하기 2제곱 B. 됐어?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3에 2013승 A 더하기 2에 2013승 B. 오케이? 그럼 여기 A-B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뭐 가운데 이제 A 곱하기 B 다 사라질 거니까 얘는 3에 2014승 A, 왜냐면 A 제곱이 거식이잖아. 그 3A잖아.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에 2014승 B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 합이 0이고 여기 합이 이게 2014승 2013승이지. 아 여기 한 차수씩 내려야 되는구나. 소리. 2013년. 뭐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인 거니까. 근데 나는 너네가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을 때. 근데 서술형에는 이렇게 하는데 단답형에서 저렇게 해서 안 될 거는 없어. 왜 저렇게 해서 안 될 거는 없어? 나는 빼먹은 케이스가 있어? 없어. 다 해본 거야. 또 꼼꼼하게 확인을 안 했어. A가 0이 안 된다라는 A가 0이어도 된다를 확인을 했지. 그랬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괜찮아. 나는 너희가 그냥 저렇게 풀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막 뭔가를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말렸지 않을까. 그 다음 15번. 이것도 그냥 그래프 그리면 되지. 마이너스 k, 3k. 이제 우리 여기 기울기 뭐 이런 거는 그냥 체크 안 해도 되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고 여기랑 여기는 3일 거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k, 3k가 될 거고 여기가 2분의 k, 2분의 3k 뭐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우리가 y는 2k를 넣어야 되니까 y는 2k가 여기 이렇게 그어지겠네. 그럼 이제 우리가 요 값이랑 요 값에 x좌표를 구해야 되지. 여기는 구해보면 뭐가 나와? 여기 0 나오고 여기는 3분의 2k. 됐어? 근데 이제 여기 색칠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색칠이 돼 있네. 여기 사이에 정수가 몇 개여야 된대? 5개여야 된대. 그럼 3분의 2k는 누구부터 시작하면 돼? 4부터 시작하면 되지? 근데 뭐가 되면 안 돼? 뭐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 15번은 크게 어려울 거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 16번. 16번 그냥 내 케이스만 천천히 쓸게. 첫 번째, 이게 그 여사건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사건보다 이거는 그냥 직진하는 게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맞출 가능성이 더 높아서 이거는 그냥 직진하는 게 나아. 적어도 한 개의 양의 실근을 가질 때는 한 근은 양근이고 한 근은 뭐일 때 생각할 수 있어? 한 근은 플러스고 한 근은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지. 그럼 한 근이 0일 때부터 해보자. 한 근이 0일 때는 그럼 누가 봐도 A 값이 몇이야? 2랑 마이너스 2가 나올 텐데 A가 2여야 되지. 왜? 한 근이 양수려면 두 근의 합이 양수여야 되니까. 그래서 A가 2가 여기서 나올 거고 한 근은 양수고 한 근이 음수면 두 근의 곱이 다른 거니까 두 근의 곱이 음수다 쓰면 A 값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 이렇게 나올 거고. 됐어? 그래서 이 케이스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양수인 케이스를 해주면 되겠지?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는 뭐 해야 돼? 일단 판별식 써줘야 되지. 판별식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8인데 얘는 0 이상.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으니까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다음 두 근의 합이 뭐여야 돼? 합이 2a인데 얘가 양수여야 되고 두 근의 곱은
그치 양수여야 돼. 2a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다. 그래서 이제 얘를 하면은 뭐가 나오냐? a가 2보다 크고 2루트 2 이하다 이렇게 나올 거야. 됐어? 그럼 이제 이거랑 이거를 뭐 해줘야 돼? 합쳐줘야 되지. 그럼 따라서 해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가 2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답이 뭐야? 4번이 되겠지. 그리고 17번은 오늘 이따가 모의고사 볼 때 있을 거야. 내가 그 이미 시험지를 너네 시험 볼 때 그 이번에 체크홈을 처음 봤거든? 근데 이걸 내가 먼저 넣어놨는데 이거 뭐 아무나 학교 기출이어가지고 그냥 넣어놨는데 아씨 그래 니네 오늘 이거 이따 한 번 또 풀어야 돼. 똑같은 문제가 또 있고. 그치? 야, 너도 한 번 아니야. 나 몰랐지. 너무 쉽지 않았지 나도. 그러니까 미리 시험지를 올려주셨으면 내가 좀 걸렀을 텐데 뭐 이게 뭐 대단한 문제도 아니고 근데 틀리던데? 이거 왜 틀리냐? 얘들아 이거 케이스 나눠야 되지? x가 몇일 때 나누면 돼? 1일 때 3일 때 그치? 그럼 이제 요값은 자연스럽게 15 이렇게 되지. 근데 여기서 핵심은 당연히 뭐겠어? 음이 아니니까 0일 때 고려를 해줘야 되지. 그럼 y 값이 0, 1, 2, 3, 4, 5 몇 개야? 6개. 그럼 그때마다 이제 z가 결정이 될 거고 여기는 y 값이 0, 1 두 가지. 여기도 y 값이 0, 1 두 가지. 여기는 y 값이 0 한 가지. 그래서 몇 가지야? 11가지 케이스. 18. 이거 4의 배수 다 세야 되지. 4의 배수 끝에 두 자리가 4가 되는 거 다 세야 되지. 아니 뭐야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가 되는 거 다 세야 되지. 근데 그거 셀 때도 0이 있는 거랑 없는 걸로 분류를 잘 해줘 너네가. 그냥 대충 쓴 다음에 분류해도 되지. 0이 들어가 있는 건 뭐 있어? 0, 4, 2, 0, 4, 0, 6, 0. 그럼 여기 나머지는 12, 16, 24, 32, 36, 52, 56, 64, 72, 76까지. 여기 4개 있고 여기는 10개가 있네. 그래서 그럼 이제 요때는 네 자리에서 어떻게 만들어? 0이랑 4 제외하고 앞에 몇 개 더 쓸 수 있어? 6개 쓸 수 있으니까 6p 몇 하면 돼? 2. 근데 그런 경우가 4개가 있는 거고 여기는 10가지 경우가 있는데 앞에 올 수 있는 숫자가 0 제외하고는 5개. 그 다음도 5개. 그래서 여기서 250개, 여기서 120개 합쳐서 370개. 그 다음 19번. 이거 왜 이렇게 타이트하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4의 배수 판정만 할 줄 알면은 크게 어려울 건 없으니까 19번에 이게 2번 쓴 애들이 많더라고. 사실 2번 썼어? 이거 소리지. 얘들아 문제는 뭐야? 너희가 15C3을 못해서? 너희가 5개 한 직선 위에 5개의 점이 있는 경우를 체크하지 못해서? 3개짜리를 누굴 못 센 거야? 그치, 이거랑 이거를 빼먹어서 답을 2번을 쓴 거야. 나머지 찾는 건 어렵지 않아. 20번 우리 반은 말하고 지나가도 되겠지? 기억은 단위행렬 들어가 있으니까 곱셈공식 써도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된다. 니은은 둘 다 0이 아닌 경우도 있다 그랬지? 그 예시 내가 뭐 들어줬지? 한 번만 더 들어줄게. 20번에 그냥 쓰자. A는 대충 0 많은 거 만들면 돼. 0 많고 이런 예시가 있어. 그다음 디귿은 당연히 A가 어떤 경우도 있겠어? A가 0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 그랬을 때 너무 쉽지? 정리들 해. 12시긴 한데 오 씨발 10번 안 했다. 오, 야왜 10번 자연스럽게 지나가냐? 내가 마음속에서 존나 하기 싫었나 본데 이거? 야 씨 큰일 날 뻔했네. 얘들아 10번 너희 처음 보는 척 하면 안 돼.
난 너네 언제 시켰는지도 기억나. 10번 배제고 기출이어서 내가 너네 여름방학 특강 마지막 주차에 시켰어. 그래 배제고 마지막 문제. 원래 서수용 얘네도 했어. 얘 스카이 있을 때 스카이만 다 했어. 그러니까 원래 아래 힌트가 두 개가 있어. 아래 힌트가 두 개가 이렇게 있었을 거야. 이게 x제곱 플러스 뭐냐? 1.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 x 플러스 i x 마이너스 i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다. 됐어? 그래서 내가 저 x 4제곱 더하기 ax 4제곱 더하기 점점점 얘를 fx라고 줄 거야. 근데 나 두 번째 힌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두 번째 힌트 이거다. 얘 매근이 x1, x2, x3, x4면에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가 힌트였어. 됐어? 그래서 문제에서 x1 제곱 더하기 1이라는 건 사실 x1 플러스 i 곱하기 x1 마이너스 i인 거지. 됐어? 그럼 이제 이걸 얻어내려면 너희 뭐 하면 되냐면 fi 곱하기 f 마이너스 i 이것만 해주면 돼. 또 어차피 다 이걸로 교정이 돼. 그럼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식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1 마이너스 b 더하기 d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c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이런 걸 인수분해해서 얻어내나요? 아니야. 이거 그냥 켤레근 두 개 곱한 거야. 켤레 두 개 곱하면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고 얘의 최소값은 사실은 아무 조건이 없었다면 얘가 0 이상이고 얘가 0 이상이었겠지. 근데 A랑 C에는 조건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얘는 최소가 얼마야? A랑 C랑 같을 때 0이지. 근데 여기서 지금 B-D가 뭐보다 크대? 5 이상이 돼. 그래서 얘의 최소는 얼마야? 16. 그래서 전체의 최소는 16. 안 먹고 와.